안녕하십니까. MBTI 매매의 오민입니다. 제가 이제 금양을 라이브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다시 봤어요. 봤는데 내용적인 측면이나 뭔가 약간 좀 설명이 좀 덜 됐고 뭐 이것저것 뭐 설명이 좀 더 들어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는 바람에 내용이 조금 많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다시 녹화를 좀 촬영을 해서 좀 업로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약간 이제 PPT에 수정이 좀 있었어요. PPT에 좀 수정이 있었고 저는 이제 금양 최대주주 류광지 회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류광지 회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 증권맨 출신이에요. 증권사 출신이요. 근데 시기가 조금 애매해요. 증권사 출신인데 지금 과거 이제 서울증권이라고 해서 현재 유진투자증권 여기서 이제 퇴임을 하고 1998년에 금양으로 입사를 합니다.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조금 IMF가 껴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정리해고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걸치지 않았나. 이때 금양을 입사하는데 이제 과장의 직함으로 직책을 가지고 이제 금양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이 류광지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된 때가 이제 2003년이에요. 2003년 IMF 끝나고 찌저찌 넘기고 이렇게 돼 있던 상황인데 이때 이제 최초 취득가액이 11억이었어요. 11억인데 여기서 5억이 이제 금양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회사 자금으로 그냥 주식 산 거예요. 차입. 애초부터 이 사람은 인생이 차입이었다. 빌려서 생활하는 레버리지에 특화된 사람이었다. 뭐 증권가 사람이니까 이런 증권 쪽에 있는 지식들은 증권 관련 지식. 펀드 매니저 출신이었다고 해요. 증권 지식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작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유상증자의 실권주였거든요. 주주배정. 실권주 220만 주를 11억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600만 주까지 매집이 됐던 시기는 2002년이고요. 2022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대충 한 2천만 주 정도? 2천만 주 정도 매집됐던 시기는 2천만 주. 이게 2021년이었어요. 바로 폭등 직전이었거든요. 이미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유 주식의 대부분이 주식 담보 대출이었고 이거를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환을 해야겠죠. 빌렸으니까 대출이니까 상환 과정에서 주식 매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요게 들어가겠죠. 강제청산이라고 하는 강제청산 당하는 거죠. 선물로 치면 파생으로 치면 강제청산이고 강제청산 청산 당하는 거지. 임의매매라고 하죠. 증권사 의 매매. 반대매매 걸렸다는 거예요. 반대매매 걸리는 거예요. 반대매매. 이걸 매도를 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다 챙길 것은 챙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숙한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2,200만 주, 요게 조금 옮겨서 다시 적어보자면요. 2,600
600만 주에 대한 평당가 추정치긴 합니다만 한 1200만 주까지 평당가가 1200만 주 평당까지의 평당가가 500원이 채 안 돼요. 500원 언더란 말이에요. 근데 매집했던 가격대가 4,000원, 평균 잡아서 한 4,500원 정도까지가 돼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평당가, 추정치 평당가가 1,500원 정도? 1,500에서 1,600원 정도. 지금 주가 정지 상태에서 9,900원이에요. 이득이잖아. 5배가 넘게 이득이네. 5배가 뭐야? 5배가 조금 넘네요. 5.x네. 6배까지는 안 되고. 66에 36. 그쵸. 6배까지는 안 되고 5배에서 6배의 차익이 지금 시행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정지해서 대주주 지분 블록들이라는 게 또 있을 테니까 이런 걸로 얼마든지 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이라는 종목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종목. 이런 말로도 조금 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개잡주다. 진짜 개잡주 중에 상개잡주다 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했을 때는 금양은 개잡주. 이미 대주주 이 사람은 해 먹었다. 평단가 낮고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이 주식담보대출 잡아놓고 여기서 매집했던 거, 계열사, 관계사, 자기 지분 팔아서 회사 차려서 그 돈을, 그러니까 지분 매각, 요거예요. 지분 매각. 개인 지분 매각했고 고점에서 매각을 해서 차익이 생겼죠. 차익을 생겨서 이거를 관계사를 차리죠. 특수관계사. 이거를 여기서 출자를 해서 이 자금이 금양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채권 발행할 때 선순위 채권,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여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는 대주주가 상장 폐지를 당해도 이미 다 챙겼다. 호화로운 삶, 호화. 우리 이트론 이화 삼형제 있잖아요. 거기 회장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주주들 통수 쳐놓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화랑.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로 손절을 쳐야겠죠. 손절을 안 치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이 요쪽이거든요. 요거 특수관계사 KY 에코, 금양 에코겠지. 금양 에코 KJ 인터내셔널 광지, 그리고 이거 쿤민 금양, 이거 여기서도 여기서 자금이 금양자금 출자가 들어갔어요. 과거에 쿤민 금양 임포트 익스포트 수출입 회사 금양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여기서 출자가 들어갔죠. 근데 요거 지분이 또 100%가 광지다. 그리고 매출채권 요거밖에 안 돼요. 3억. 매출채권 3억. 매출채권 3억인데 선급금이 한 20억? 20억 맞나? 그쵸, 20억. 이게 매입 채무가 10억, 요게 100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특수관계자 미지급 비용이 170억. 170억.
구버에 970억. 그러면은 특수 관계자 빌린 돈이 970원이요. 970억이요. 970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170억이야. 여기서 까지는 게 23억, 24억 정도 까지겠네. 마이너스 24억 정도. 그리고 이게 10억. 맞죠? 그렇죠. 10억. 10억 맞고 970억, 170억, 10억. 1200억? 1200억 조금 안 되겠네요. 1150억. 1150억. 여기서 23억 빼겠지. 24억 빼주자고. 그럼 1000배 한 20억.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양이 망해도. 여기에 대한 선순위 채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도 나면은 첫 번째로 금융권이 먼저 가져가죠. 이것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선순위 채권 아니면 여기하고 이쪽에 같은 확률이 있다거나 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박살나도 이 유황지는 돈을 챙겨갈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해도 유한회사예요. 유한이죠. 유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의 한계다. 그러면 이미 다 해 먹을 돈을 빼돌렸죠.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챙겼다라는 얘기예요. 즉 엑시트 전략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력이 얘기하는 엑시트 전략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잘 해먹을 만큼 해먹고. 근데 참 선동하는 사람들 참 난감합니다. 자, 난감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금양이 왜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 예상하는 경영 성과가 뻥튀기 됐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목라광산인지 못라광산인지 2023 올해 작년이죠. 작년 1600억을 예상했는데 13억 예상. 100분의 1 수준. 근데 리튬 캐지도 못했어. 뭐 박토?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내가 주식 전문가지. 이건 맞아. 그런데 내가 광산 전문가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이거를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맞추는 사람이에요. 난 가치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현재가 지금 저평가 구간 아무런 혹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인지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인지를 보는 사람이지 저는 이거 같이 보는 사람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승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먹을 것이며 하락할 때는 내가 손실 구간은 어디까지다.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지 저 애널리스트 아니에요. 애널 아니다. 그래도 전문가다. 왜냐? 상승과 하락을 팩트를 가지고 예상을 하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 MBTI라는 거예요. 매크로 M. 사업, 비즈니스, 추세, 트렌드, 재료, 이슈 재료, I. 요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리튬을 캤느냐? 못 캤죠? 리튬이 없대. 텅스텐 채취한대. 텅스텐을 채취한대요. 그런데 텅스텐도 탐사야. 탐사 구간이야 지금. 탐사를 하고 상업성이 보여야 되는데 개발 아직도 되지도 않았다. 지금 채굴권, 탐사권 뭐 분쟁 있죠. 뭐 금양 채굴한다. 금양 박순혁이 그 삐리 같은 분, 삐리 같은 나 진짜 그 새끼는 인간이 아니라고 봐. 채굴권, 탐사권, 배터리 아저씨 인간 아니야. 배터리 개새끼지 그냥. 채굴권, 탐사권 다 필요 없어요. 캐질 못하는데 지금 상업성 보고 있는데 시추인데 시추. 뭐 캐고 있다고 쳐. 뭐 혹자는 지금 뭐 콩고, 뭐 몽골 캐고 있대. 리튬 나온대. 해 나온다고 칩시다. 나온다고 칩시다. 가정. if 가정이에요. 가정법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운송할 건데? 어떻게 운송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어제 말한 내용의 핵심이요. 몽골이죠. 몽골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따라서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네팔, 중국이 있어요. 요렇게 중국이 껴있네. 요렇게 중국이 껴있어. 이거 중국이 껴있어. 여기 또 러시아야. 요렇게 러시아야. 아니 이거 어떻게 갈 건데? 몽골 내륙국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통해서 오려면 요렇게 통해서 와야 된단 말이죠. 뭐 혹은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요렇게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쵸? 요 산둥반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섬나라야. 이쪽에서 오면 요렇게 들어와야 되고 요렇게 오면 요렇게 들어와야 돼. 북한에 막혀 있잖아요. 육로를 어떻게 러시아를 통해서 삥 둘러올 수도 없어. 이렇게 해서 둘러올 수도 없어. 그쵸? 다시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서 중국을 통해서 오는 게 최단 루트. 근데 북한에 막혀 있으니 이쪽으로 와야겠죠. 다롄 쪽이나 뭐 산둥반도 이쪽으로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야 돼. 인천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아니면 뭐 이쪽으로 들어오든가 목포나 이쪽으로. 북한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몽골은 항만이 없어. 내륙국이잖아요. 운송 루트 몽골, 중국, 한국을 거쳐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들어? 과연 중국이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몽골에 리튬이 중국에 만 배가 있든 두 배가 있든 세 배가 있든 다 필요 없어요. 해상 운송 육상을 막아버리면 돼. 육상. 이게 해상 봉쇄는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육상 봉쇄는요. 해당 국제법 해당 조항이 없어요. 자체가 없다. 해당하는 법 자체가 없다. 국제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막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몽골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중국보다 많으면 뭐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리튬이라는 거야.
요거가 딱 하나 있어요. 공 뭐냐? 하늘, 항로, 비행 항로. 근데 항공 운송을 할 거야? 못 하죠. 돈 어떻게 할 건데? 그럴 거면 중국 거 사오지. 중국에서도 리튬이 나는데 얘는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는 게 중국에서 말려버릴 수가 있어요. 해상 봉쇄해버려서 너 뭐다 하면서 너 이렇게 뭐다 새끼야 오지마. 리튬은 오면 리튬 뭐다 막아버리면 끝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연 이 사람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예요. 금양이 상폐될 수밖에 없는 이유. 리튬 가격이에요. 금양 올라갔을 때 작전 칠 때 가격이 리튬 가격이 어땠어요? 500에서 600 사이였죠. 이게 킬로그램당 중국 엔이에요. 위안이에요. 위안. 킬로그램당 500, 600 위안이었어요. 이거 하던 게 지금은 74.5? 아니 500, 600 하던 게 600까지 못 갔더라도 킬로그램당 500, 600 위안 갔던 게 최소한 74까지 떨어졌으면 74.5까지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안 배웠나? 이 박순혁이라는 사람 이 배터리 아저씨 이 수요 공급 법칙 가장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같아. 그냥 기술력 뭐 어쩌고 저쩌고 기술력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차트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반등 나올 때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 차트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리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단 말이야.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크게는 양극재, 음극재 이 두 가지로 핵심 부품이 나는 거 아시죠? 요게 양극재가 원가의 70%인데 그 중에 50% 이상이 리튬이에요.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은 2차 전지 수요에 민감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이 개박살이 났다고요. 리튬 가격이 개박살이 났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 하락으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법칙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식을 논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뭐 나 어그로 좀 끌어보고 싶을 뿐이고. 근데 좀 이런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기꾼 새끼들. 자, 전기차 늘어봤자네. 휘발유 소비량 사상 최대치. 테슬라 중고차 매물 최대. 테슬라가 뭐예요? 테슬라 세계 최대잖아.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밀리긴 했어도 반도체 삼성전자가 SK한테 밀리긴 했어도 왕자를 뺏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규모 최대는 그래도 삼성전자란 말이야. 삼성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 뭐 TSMC도 있겠죠. 이런 최대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가 중고차 매물 최대래. 안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구매 의향 역대 최저란 얘기죠. 그럼 어떻겠어? 2차 전지 빠지겠죠.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나온 게 좀 됐으니까 저는 2차 전지 2년 이상 보고 있어요. 그럴 거면 난 안 들어가. 한 2년 있다가 이때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뭐하러 지금 보냐고. 그냥 종목 몇 개, 큰 거 몇 개만 좀 뽑아놓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요.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안 사요. 안 사요. 그거 있죠? 그 뭐지? 그 송혜교 나오는 거. 이렇게. 아무튼 전재준이 뭐 피부과 어쩌저쩌고 할 때 안 사요. 안 산대요. 안 사. 동박시장 1위 넥실레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2차 전지 하락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여담이거든요. 여담이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회생제동 이게 너무 싫어. 나는 너무 싫어갖고 걸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전기차 안 사요. 자 뭐가 자꾸 넘어가네요. 어이 다시 나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패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가 이거 자체가 무리수예요. 무리수. 왜 무리수냐? 차익 경영의 한계. 요게 6,100억이요. 자기 자본 대비 500%예요. 이미 자기 자본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500%. 그리고 요게 175억. 요거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래. 설비 정도는. 오케이. 이것도 규모가 6,100억이 아니고 한 1,500에서 한 2,000억? 요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낫배드. 낫배드였단 말이야. 근데 6,0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자금 조달이거든요. 자금 조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금융기관 외에서 나왔던 거예요. 뭐다? 사채. 높은 이자율 주면서 사채 끌어다 쓴 거다. 어디 갔겠어? 명동 갔겠지. 명동. 아휴. 애초에 이거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금양 실적 박살났죠. 이미 여기서 이따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기존 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500% 이상 부채. 요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요게 플러스 되면 이자 어떻게 할 건데. 게다가 지금 기준금리 내리고는 있지만 미국이 안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동결 나왔죠. 시중이자 어떻게 할 건데. 비쌀 거란 말이야. 거기에다 사채도 썼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회사 빠그러 지는 거지 뭐.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컨센서스 볼게요. 2023년도 기준이에요. 부채가 자산이 7천억이다. 이 자산, 이거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이 자본 자체가 순자산이다. 이거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자본은 이런 공식이 성립하겠죠. 부채를 뺀. 이게 금양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2,465억이야. 그쵸? 이게 순자산이다. 2,645억이다. 그런데 부채가 이미 100%가 넘었죠. 2배 수준이에요. 약 2배 수준이야. 완전히 2배는 아니지만 2배를 하려면 한 4,800억 돼야 되네. 그쵸? 4,900억 정도? 하나 더 썼네. 4,900억이거든요. 비슷해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6천억. 그러면 1조가 되죠. 유보금이 1,600억. 요 자본에 포함이에요. 현금 자산이 1,600억. 자본 중에 현금 구할 수 있겠죠. 한 40% 들고 있단 말이야. 현금을 2,400억 중에. 맞나? 3분의 2 66% 맞네요. 60% 정도 들고 있단 말이야. 66% 정도. 그쵸? 그런데 이자 비용만 얼마야? 부채가 이걸 받으면 기장 공장 6,100원 100억, 설비 175억. 이거 했을 때 6,275억 6,275억 더하면 1조가 넘어요. 1조 한 800억 나오겠네. 800억 조금 넘겠다. 그쵸? 그렇네. 1조 800억 원. 약 1조 1000억 원이야. 이거에 대한 이자? 감당이 되겠어요? 실적? 박살났는데? 1900억 박살났는데? 이미 여기서 갖고 있던 유보율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이 유보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자본금이거든요. 곱하기 유보율 이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1665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미 이 손실만으로도 현금 자산 박살났다.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카지노 가려고 총알을 들고 왔는데 총알 다 쓴 거야.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이면은 강원랜드 가시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류광지가 그런 상황이란 얘기다. 지금 금양 상태가 카지노를 갔어요. 갔어. 돈 들고 돈 다 잃었어. 구걸하는 거야. 구걸. 어디다?
뭘로? 유상증자로. 돈 다 잃었어. 이미 내가 갖고 온 시드를 다 잃었어. 총알 다 없어지고 그 주변에서 강원랜드 주변에서 구걸하고 있는 게 금양이라고요. 이 구걸이 바로 유상증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감당이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 가야죠. 아, 수녀가 감옥 가자. 이제 감옥 갑시다. 금양 리튬 광산 허위면은 감옥 간다면서. 아저씨 왜 구구 유튜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감옥 가. 존나 추해 진짜. 볼게요 이 발언. 이 배터리 자식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야, 하락할 때 공매도 세력 탓이래. 물론 공매도 합법적인 차익 공매도 저도 했어요. 양심 선언할게요. 나도 쳤어. 많이 안 쳤어요. 많이 안 쳤는데 어쨌든 쳤어요. 대주거래. 이거는 오케이란 말이야. 무차익 공매도 이게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 ETF 탓이래.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2차전지 쭉 올라갔다가 리튬 가격 빠지면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들도 만든 거야. 이거를 왜 이 탓을 하냐고. 탓이야 탓. 이 새끼는 탓이야. 그리고 뭐 현대차 뭐 CATL 쓴다고 친중 매국 노래 미친 새끼가.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왜 기업이 어떤 건데. 기업의 정의가 뭔데.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 이윤. 이 사람들은요, 내가 그 진짜 감명 깊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보다 원숭이 침팬지가 일하는 게 돈이 되면 사람 다 자르고 원숭이 침팬지 쓸 사람들이 기업인들이라고 그랬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현대차 편 드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이 똑같다라는 얘기요. 그런데 왜 현대차 탓을 하냐고. 이 새끼는 또. 왜 탓을 하냐고. 탓.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금감원장 금양 망친 거? 금양 상패? 지금 본격적인 논쟁은 이거죠. 쟁점은 금양 상패. 금양 상패. 이게 유상증자 탓이래. 유상증자 막아서. 생각을 해봐요. 카지노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카지노 갔어. 돈 다 잃었어. 그래서 구걸하고 있어. 이 사람한테 돈 줘요? 이 사람 돈 주면 또 다시 카지노 가서 도박할 텐데? 돈 주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존나 어이가 없다니까. 이 새끼는 탓만 하는 거야. 탓. 이것도 탓. 상승은 내가 잘 봐서 내 덕이야. 근데 하락할 때 남 탓을 해. 금양 상장 폐시 금감원 탓? 야, 추해 새끼야. 추하다고. 탓하지 말고 살자 좀.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새끼야. 제발 이제는 박순혁 감옥 가자. 제발. 깝깝해. 내가 설명하다 깝깝해.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새끼가 지금 전문가라고 TV 나오는 거 자체가, 나도 방송국에 나오긴 했지만 존나 어이가 없어요 진짜. 자 봅시다. 자
자, 또 갑시다. 4,500억 유상증자. 주주를 약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헛소리 개소리다. 금양 보시게 되면요. 운영 자체가 차입으로 이루어진 기업이야. 버티기, 돌려막기 버티기야. 그리고 이거 2000년도 2004년도였나 3년도였나 펌핑 시도 했단 말이야. M&A도 있었어요. 여기 2003년도에 M&A 이슈도 있었어. 회장이란 새끼는 주식담보대출 돌려막기, 기장공장 핑계대고 블록딜. 왜 블록딜을 해? 돈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블록딜을 왜 하겠어? 적당히 해야지. 그러고 나서 지분 매각한 다음에 계열사 하나 만들어서 이걸 또 대여를 해, 금양에. 그러니까 류광지가 있으면요, 그냥 광지라고 할게요. 광지가 있어. 광지라는 사람이 있어. 주식을 팔았어. 돈이 생겼잖아. 득템을 했어. 그래서 팔았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금양이라는 회사야. 그쵸? 돈이 생겼어. 내가 여기서 출자를 바로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 KY, KJ, 금양에코, 뭐 KJ, 광지 인터내셔널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빌려줘. 대여. 차입 거래. 근데 이게 선순이야. 지분이 100%야. 그럼 얘가 망하더라도 이 돈은 갚아줘야 된단 말이야. 갚아주고 나서 이 돈은 이렇게 가겠죠. 광지한테 도로 가는 거야. 회수 시스템 완결 났다. 자사주 1,000만 주 이거 매각했거든요. 이거 매각되면 1,600억이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야. 설비 투자 명목해서 블록딜 쳐서 주주 통수 친 거야. 그냥 이 새끼는 찍새란 얘기야. 박순혁이는 찍새. 찍새가 뭔지 아세요? 작전 칠 때 옛날에 그거 보셨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좋은 정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증권거래소에서 작전 치던 새끼들이잖아. 그걸 찍새라고 하거든요. 접근해가지고 이 접근 방식을 유튜브 방송 이걸로 써먹는 악질적인 새끼가 박순혁이라는 얘기야. 그냥 찍새일 뿐이다. 주식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신라젠, 카나리아, 옛날 현대사료죠. 쌍방울, 최근에 상폐당한 대표적인 이화 삼형제. 이화 삼형제 같은 종목이 바로 이것과 급을 같이 하는 게 금양이다. 금양은 상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새끼들이 날개를 펴고 활개칠 수 없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